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알려드릴 이것을 놓친 걸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가진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끌어당기는 방식도 다르게 해야 함을, 혹은 성장하는 방식도 다르게 해야 함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모든 유튜브들, 동기부여 강사들 모두가 공통적인 것만 다 된다고 하니까요. 공통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본인을 알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성장하시는 겁니다. 남들은 이걸로 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됐던 걸까? 이 고민은 오늘부로 없어질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유튜브나 책에 있는 많은 방법들은 그에 맞는 본인의 성장 방법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본인에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좋았던 방법을 본인에게 해본다고 해서 그 방법의 효용이 본인에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을 아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던 본인을 알아내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결국 본인을 아는 것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디펙 초프라의 명상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고대로부터 내려온 방법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여 질문하고 답이 나오는 걸 기다리며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빠르게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이 방법은 기원전 2500년경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피타고라스부터 종교개혁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스페인의 신학자 라몬 룰, 독일 예수의 수사 겸 학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허, 근현대로 오면 구르지에프 모형 창시자인 게오르기 구르지에프, 볼리비아의 신비주의자이자 현대 이 방법의 아버지인 오스카 이카조, 칠레 출신 정신과 의사 클라우디오 나란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을 MBTI처럼 그저 성격 찾는 다른 방법처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방법이라는 것도 다 마케팅적인 요소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성격 유형을 찾는 데 있어 인간의 가장 본성인 두려움을 찾아가는 점이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성격을 찾는데 두려움을 찾는다니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두려움을 겪었던 지난 과거 경험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시켰다는 근거를 두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서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본인을 알게 되면 본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애니어그램은 두려움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으로 말을 드렸었죠. 우리에겐 세 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힘에 의해 굴복하는 두려움, 가치가 없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 감정으로 변하면 다음 세 가지가 됩니다. 힘에 굴복했을 때는 분노,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수치심, 모르는 것에 직면할 때는 불안. 그런데 이를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느 한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저 감정을 느끼는 것의 뿌리가 두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됐고.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약해 빠져가지고. 아, 지금 당장 하라고. 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아, 넌 왜 이렇게 무식해? 낡고 얕은 지식밖에 없네. 너만 이해를 못해. 아, 그리고 생각 좀 하면서 살아. 이 세 개의 말 중 해친들님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켰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십니까? 셋 다 열받는 말이긴 한데 그 중에 특히 더 동요를 일으킨 말이 본인의 기본 성격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말에서는 분노를, 두 번째 말에서는 수치심을, 세 번째 말에서는 불안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책에는 9개의 질문이 있지만 여기서는 3개만 소개드렸습니다. 9개의 질문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 본인의 기본 특성인데 이를 알고서 주변 상황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다른 성격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3개의 두려움에서 9개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그 9개의 성격에서 또 27개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두려움에서 기본 성격을 찾고 9개의 질문에서 좀 더 세세한 성격을 찾게 되는 형태이고 사회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하위 성격 27개의 더 세세한 성격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애니어그램을 통해 본인이 가진 성격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알맞은 성장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니어그램에 대해 짧게 말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물론 책에 나온 것처럼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이건 나와 비슷한데? 하는 부분에 대한 성격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그에 맞는 성장 방법을 찾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신간이라 아직 도서관에 없을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 관련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 3명의 공동 저자가 썼으며 애니어그램으로 인생을 바꾸게 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저자는 정유진, 임소연, 추교진 님입니다. 이들의 인생 이야기는 영상 뒤에 하도록 하고 먼저 애니어그램에 나온 성격과 성장 방법을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니어그램은 총 9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8부터 설명이 시작됩니다. 8 유형은 지도자, 9 유형은 평화주의자, 1 유형은 개혁가, 2 유형은 조력가, 3 유형은 성취자, 4 유형은 예술가, 5 유형은 사색가, 6 유형은 헌신가, 7 유형은 낙천가입니다. 각각 유형이 느끼는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8 유형은 강인하나 지나친 통제, 이는 오만함과 나약함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9 유형은 조화로우나 지나친 수용, 이는 태만함과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정의로우나 지나친 비판으로, 이는 분개함과 충동성으로 표출될 수 있고 2 유형은 도움이 장점이고 단점은 지나친 도움입니다. 이는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유형은 효율적이나 지나친 성취 재앙을 지녔고 이는 기만을 가질 수 있죠. 4 유형은 예술가 기질로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감정이 지나칠 때가 있고 시기심이 생길 수 있으며 특별함을 뛰어넘어 평범해 보이려 애를 씁니다. 5 유형은 사색이 장점이지만 지나친 사색은 독이 되죠. 이는 탐욕과 무지함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6 유형은 성실하지만 지나친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공포로 표출되고 일탈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7 유형은 기쁨이 장점이지만 지나친 즐거움으로 탐닉을 가지게 되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니 잘 모르시겠죠? 사실 성격 유형에 대해 말을 들어도 이게 본인인가 아닌가 모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처음 들어보는 애니어그램이라면 더욱이요.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 사이트를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을 해보신 후에 다시 영상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투자해서 본인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만큼 투자 효과가 좋은 것도 없을지 모르죠. 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유형에 날개 8유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형만 들었는데 갑자기 날개라니. 이제부터 날개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개 유형이란 매우 쉽습니다. 본인이 가진 주된 성격에서
양 옆에 있는 유형이 날개 유형이고 이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더 치중된 날개 유형이 됩니다. 7W8 유형은 제가 책을 보면서 실제로 했을 때와 사이트에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 유형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며 계획하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만족했던 것에서 즐거움을 조절하고 현실적으로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유형. 고통에 대한 인내력을 갖게 된 이라 되어 있네요. 언뜻 생각해보면 저와 맞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저 MBTI 같이 재미삼아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유형에 맞는 성장 방법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각 유형별로 성장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보기에 있는 사이트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8유형은 외부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려고 하며 좌절했을 때는 분노로 반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화를 내거나 통제하려는 공격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유형은 갈등 상황에서 이 유형처럼 친절한 태도로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8유형에게 좋은 화거는 나는 강인하지만 오만해질 수 있다. 오만해지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순수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 자신의 몸을 돌본다. 의견이 다를 때 다른 관점도 허용한다.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긴다. 내면의 부드러움을 만난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를 관찰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8유형은 딱 봐도 명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본인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 또한 사람마다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최연소 백만장자인 론무어는 명상을 시도했으나 너무 본인과 맞지 않았다고 하죠. 따라서 명상도 본인과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9유형은 힘의 충돌,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 신체적 편안함,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좌절했을 때는 자신의 분노를 망각하고 타인 및 상황을 이해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회피하거나 중재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9유형은 3유형처럼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맞는 화거는 나는 조화롭지만 태만해질 수 있다. 태만해지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를 위한 거절의 말을 한다. 신체적 감각을 인식한다. 작심 1일부터 시작한다. 나의 빛나는 순간을 축하한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이렇게 책은 추천합니다. 구유형에게는 태만해질 수 있으니 100번 쓰기와 같은 지속적을 요하는 방법은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비밀번호를 확언으로 바꾸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나 한 번씩 생각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 회장이 활용한 방법이죠. 유형을 하나씩 하다 보면 영상이 꽤나 길어질 것 같지만 보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일지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 즐겁게 다음 유형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확언을 찾게 되었다면 저에게 마인드무비나 긍정확언 배경화면으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유형은 내면의 힘, 즉 충동과 욕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인 욕구가 올바른지 자신의 슈퍼에고에게 물어보고 승인받으려 합니다. 좌절했을 때는 분노를 억압한 채 더욱더 완벽해지려고 능력을 발휘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1유형은 7유형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즐기려고 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맞는 확언은 완벽이 아닌 완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평가의 안경을 벗는다. 친절한 도움을 받아들인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휴식을 선물한다. 나의 내면을 관찰하고 친절하게 머물러준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정의롭지만 붕괴할 수 있다. 붕괴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침착해지는 것을 선택한다입니다. 인류형은 삶을 즐기려고 할 때 성장된다고 했는데요. 인류형에게는 본인을 내려놓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건 명상만큼 좋은 게 없죠. 인류형은 본인의 내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유형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욕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슈퍼에고에게 승인받으려 합니다.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긍정적 태도로 도와주려고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도와주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 유형은 사유형처럼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만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맞는 확언은 내가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성향으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왔어. 이런 나를 비난하기보다 따뜻하게 안아주자. 이렇게 강렬하게 사람들의 애정과 호감을 쫓으며 수치심으로부터 회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긍정적 감정 외에 억압된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한다.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 나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챙기는 연습을 한다.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할 때 알아차리고 멈춘다. 자립적인 삶의 감각을 기른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사람들을 돕지만 교만해질 수 있다. 교만해지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겸손해지는 것을 선택한다입니다. 이 유형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감이 오시나요? 1유형은 내려놓는 명상이 필요했다면 2유형은 받아들임 명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려놓는 것과 받아들임이 동시에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쪽만 일어나기도 하죠. 이 유형은 본인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본인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교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을 중점으로 명상을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슈퍼에고에게 승인받으려는 유형들에겐 명상이 성장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5개 유형이 남았습니다. 본인 유형이 아니어도 유형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유형은 재능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좌절했을 때는 감정을 차단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에게 적개심을 갖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3유형은 6유형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할 때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3유형은 2유형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2유형은 사랑이고 3유형은 성취에 초점을 둡니다. 외부 기준이 아닌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따른다. 잠시 멈추어 삶의 속도를 조절한다. 불편한 감정을 통해 가슴과 연결된다.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모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효율적이지만 기만할 수 있다. 기만하려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정직해지는 것을 선택한다의 확언을 책에서는 추천합니다. 3유형에게는 속도 조절이 있는 방법이 유효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100번 쓰기도 매우 좋죠. 혹은 호호포노포노를 통해 본인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쓰기는 쓰면서 본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호호포노포노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통해 마찬가지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속도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유형은
독특한 정체성과 의미가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 감정 세계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수치심과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반응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유형에게 좋은 화거는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한다. 안정적인 일상 체계를 만들고 유지한다.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일부 돌려 사람들과 함께한다. 나의 능력과 재능을 현실에서 발휘한다.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특별하지만 시기할 수 있다. 시기하고 우울해지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정을 선택한다. 사유형에게는 관찰자를 내면에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관찰자는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 나오는데 본인의 감정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시계하고 있는 본인을 관찰자를 불러내서 발견했다면 그것만으로 사유형에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아무리 끌어당기려 해도 인정한 내용처럼 없는 것만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오유형은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사고 세계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좌절했을 때는 감정에서 멀어지고 더욱 깊게 생각하여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맞는 화거는 몸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감각을 기른다. 감정을 분석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느낀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경험을 쌓는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협력적 관계를 맺는다. 긴장을 늦추고 삶에 즐거움을 불어넣을 방법을 떠올린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사색하지만 탐욕스러워질 수 있다. 탐욕스러워지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초연해지는 것을 선택한다를 추천합니다. 이 유형에게는 롬무어가 강조하는 지금 당장 실천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는 걸 추천합니다. 사색이 많기 때문에 생각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실천이 약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거라도 일단 실천하면서 부딪혀 보는 것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책은 추천합니다. 롬무어의 책을 보면 본인도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깨고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성장할 수 있었고 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2개 유형만 남았습니다. 6유형은 자신과 세상을 믿을 수 없어서 위험하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안전한지 슈퍼에고에게 승인받으려 합니다. 좌절했을 때는 불안이 나는 감정으로 반응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6유형은 9유형처럼 이해하고 평화로워지려고 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6유형에게 좋은 화거는 나의 통찰력을 인정한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써본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땐 일단 한다. 나의 몸, 나의 존재와 연결한다. 성공의 경험을 즐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성실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 겁내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용기를 내는 것을 선택한다. 입니다. 6유형은 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운동을 통해 본인의 몸과의 연결을 느끼는 것을 책은 추천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이미 자주 듣고 있으며 걱정이 많은 타입으로 운동을 통해 더 명료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됨을 말해줍니다. 운동과 끌어당김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끌어당김 자체가 생각이 우선되는데 생각이 올바르려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침에 런닝머신을 한 것과 안 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느끼는데요. 확실히 운동 후에 마인드 무비를 보면 그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더 될 것 같은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유형입니다. 이는 테스트 결과 제가 가진 유형이었는데요. 7유형은 내면의 불안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으로 즐거우려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려 합니다. 좌절했을 때는 긍정적 태도로 합리화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즐겁게 해주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7유형은 5유형처럼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맞는 확언은 새로운 즐거움을 쫓고 싶을 때 현재에 충실한다. 원하는 것을 실천해서 이루어낸다. 나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성실해진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성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금 실천한다. 나는 기쁨을 추구하지만 탐닉할 수 있다. 탐닉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절제를 선택한다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했던 방법 중 명상이 왜 저에게 맞았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행동은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걸 진득하게 오래 하지 못했었고, 다시 새로운 걸 찾게 되면 또 그걸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100번 쓰기는 저에게 너무 지루해서 맞지 않았죠. 반면 명상은 상상이 즐겁기 때문에 좋긴 하면서도 잡생각이 너무 들 때는 멈출 때도 있었죠. 그리고는 명상을 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명상을 하지 않는 날만큼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도 급감하고, 그렇게 버는 돈이 줄어드니 와이프와의 관계도 살짝 어긋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다시 시작하고 약 한 달 후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제 심연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좀 긴 편인데요. 아마도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잡생각이 더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생각들을 잠재우고 머리를 텅 비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텅 빔을 느낄 때 제 마인드무비 장면을 떠올리면 그 이미지 그대로 상상이 펼쳐지며 명상을 효과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약 30분 이상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7유형은 명상에서도 생각을 비우는 명상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가진 성향을 알고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인을 모른 채 남들은 이걸로 성공했다며 그 방법을 그대로 해보기보다 본인을 먼저 알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보다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건 어떠실까요? 이 책의 저자들도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MBTI처럼 성격 테스트로 초반에 생각했지만, 애니어그램에 대해 점점 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에게 변화된 삶들을 이 책의 뒷부분에 상세하게 말해주는데요. 저자들에게 찾아온 변화마저 재미있는 책이니 본인을 알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이며 정신세계사에서 2024년 5월 2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명상 2일차와 책은 아직 고르지 못했는데요. 요즘 마인드무비 신청이 부쩍 많아져서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소개해드릴 책을 읽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